저... 목란화 가봅시다. 먹으로 난초를 그린 목란화. 목란화에 대한 정의가 나왔다. 그죠? 뜬. 목란화에 대한 정의. 뭐 이번 문단의 핵심이죠? 뭐야, 이거. 자,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의 관념을 투여하여 어떤 관념, 어떤, 무슨, 모른단 말이죠.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다. 그죠? 군자가 마땅히 지내야 할 품성을 담고 있더라. 목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져 있다. 어떤 관념이냐면 여기 나오네. 군자가 마땅히 지내야 할 품성.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서의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러한 인식은 목란화에도 이어져서 난초를 칠 때는 글씨를 한 해 그을 때와 같은 불놀림을 구사했다. 따라서 문란화는 지금 공유되고 있죠. 문인들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인문적 교양과 감성. 자, 문란화에는 군자가 마땅히 지내야 할 품성이 담겨 있다. 오, 문인들에게 시서의 그림은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죠. 나눌 수 없다 돼 있죠. ANY 바꾸기. 자, 문란화에서 난초를 칠 때 글씨와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구사는 물론 이미 같죠. 대칭성 바꾸기. 자,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 돌석자 쓰네. 당시 청라에서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문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ip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대비가 되고 있네. 난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 잎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는 도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인 이상이 드러난다. 청나라 유행하는 거 맞고 곡선에 따라 늘어져 있는 잎새는 공간감과 입체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공간감과 입체가 여기 있네. 오, 성란의 난입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 도노한 인품이야? 주체 바꾸기죠. 바위죠. 주체 바꾸기. 자,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 예술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 유배 생활 거의 60세까지 하죠. 거침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갔다. 큰 변화를 보였다. 젊은 시절에 완성되었다라는 말이 없죠. 추사체는 이후에 그죠? 바뀐 게 추사체죠. 음, X. 이건 시간 순서 바꾸기죠. 김정희는 유배 생활 이후 외롭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을 얻었다. 오. 자,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에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단묵의 거친 갈필, 물이 거의 없는 거죠. 음.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 잎은 왼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시작됐는데 오른쪽 뒤틀려?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도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으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안초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의지. 우리는 여기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문하나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의 공통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 요게 관습이다. 그죠?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하게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닥 잎만 꺾이지 않았다. 그 역시 속절없이 꺾여 있다. 다 꺾여 있네. 강한 의지. 자, 부장란도에서 김정희는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문화나의 표현 방법을 갖게 했지. 그죠? 김정희는 대칭성 바꾸기. 김정희는 부장란도에서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냈습니다. 자, 묵라나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주기도 했다. 김정희의 부장란도는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란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순간의 계기에 의해서 표출된 필연적 우연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 우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 드러내죠? 우연히 얻은 참모습, 모습이다. 김정희가 부장란도에서 얻은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 해서 우연은 필연적 우연이죠. ANY 바꾸기.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가봅시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체적인 작품, 부장란도.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합니다. 1번 끝! 정확하네요. 후대 작품과 비교한 적 없습니다. 역사적 논란 따위는 없습니다. 통념적 이해 비판 없습니다. 대조적 성격 아니죠. 그런 작품 예로 든 적 없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낸다. 이해. 문란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했죠. 관념, 어떤 관념? 군, 그저, 선비들이 갖추어야 될, 그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세? 그죠? 유배 생활은 김정희 서체와 화풍을 변화에 영향을 줬죠. 문란화는 중국에서 기원, 예. 우리나라에 전래됐다. 예. 중국에서 유행한다 했죠. 김정희는 말년에 서예 필법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있어? 갈필? 갈필도 서예 필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과 니은. 성난, 젊은 시절, 그리고 69세 때 그린 부장난도. 69, 25. 완만하고 가지런한 잎새에 삶이 순탄하죠. 단아한 품격.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낸 모습은 고상한 품위. 바람에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 니은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지식을 추구했다. 과거의 삶은 단절하겠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죠.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감상자 입장에서 보면은 형식으로서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형식이 중요하네. 그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 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 작품이란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랜 주제이다. 전통적인 방식, 새로운 필법 창안,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부장란에서 참모습을 얻었다.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해한 거 맞지?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 안에서 꽃피운 거죠. 멀어진 것은 아니지. 5번. 문제가 어렵지 않다, 그죠? 여기까지. 어? 우리 어휘해야지. 도도도돈. 자, 빨리 채점해 봅시다. 짜욱하다. 다시 재현하다. 조성하다. 그림 그리는 거 화폭. 정교하다. 정밀하다. 변환. 다르기. 기하학. 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뜻으로 동물을 이루는 말. 물상. 양적으로. 대풍. 4번. 큰 풍년이다 말이죠. 10일에 숫자를 세는 건 아니죠. 12번 현할 모습을 드러내다 왕을 못 배알하다 고루한 낡고 완고하다 마고 할머니 나오셨네. 그죠? 이거 정확한 거는 상전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다 벽해 제일 비슷한 거 세상과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 격세지감 어? 끝? 어휘도 쉬웠네 이번에는 공유중지